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부터 먼 길 갑니다. 한국철도공사 면접 기출 모범 답안 한번 건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기출 답변, 기출 질문이 한 40개 정도 되더라고요. 겹치는 거 빼면은. 그래서 오늘부터 한 영상당 5개씩 어떻게 답변해야 되고 평가 요소는 뭐고 그리고 대본 구성하실 때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해서 구성해야 되는지 속속들이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요 5개 해볼 거예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하시는 지원 동기 한번 공략해 볼게요. 지원 동기는 조직 이해도 평가죠. 철도 및 교통, 운수 산업, 그러니까 지금 코레일의 산업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그리고 코레일의 수행 사업, 그리고 지금 현재 역할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한국철도공사의 목표하고 비전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이런 관심도를 증명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이 자기소개서랑 그 다음에 면접 때 여러 번 제가 지원 동기는 공략해 드렸어요. 그때마다 하는 말이 사연팔이 금지죠. 여러분들께서 우연히 박람회에 참여했더니 철도 코레인이 우연히 있더라. 혹은 이제 뭐 선배들이 그렇게 이제 추천을 해주더라. 그 선배는 이제 코레일만 추천을 하는 거죠. 그런 말을 하실 것 같으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런 이제 사연팔이를 하는 순간 면접위원들이 귀를 닫아요. 또 저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간결하게 어떤 식으로 답변하는 게 좋냐면 이 코레일의 사업 분야나 목표, 비전, 철도 산업 등 이런 거에 관심, 코레일과 관련된 거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만 일단 해주십시오. 한 문장 정도면 돼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했다요. 여기서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관심이라는 게 생기면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관심이라는 게 생기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어떤 이성에게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괜히 그 사람의 인스타그램도 들어가 보고 페이스북도 들어가 봐요. 그리고 그 분의 프로필 사진도 한번 괜히 보겠죠?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어떤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레일에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음, 철도 관련 박람회, 뭐 코엑스나 백스코 같은 데서 하는 그런 데 참여를 했겠죠. 그리고 철도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이 있었다면 공모전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어떤 서포터즈 활동을 하거나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외 활동의 사례가 있다면 그걸 통해서 내 관심도를 증명해주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있으면 그렇게 적으면 되는데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차라리 억지 사연 만드실 바에는 어떻게 답변하시는 게 좋냐면 저는 자신 있어서 지원했습니다가 나아요. 코레일의 직무 기술서를 살펴보고 그리고 목표나 이런 걸 보니까 목표에도 공감이 가고 또 직무 내용을 보니까 내가 엄청 자신이 있다. 내가 가진 역량, 뭐 내가 이때까지 직무에 관해서 준비했던 역량들, 자격증 준비, 교육 준비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직무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다. 그리고 코레일의 목표나 이런 데 기여할 자신도 있어서 지원했다. 그러니까 핵심은 자신감이 있어서 지원했다가 차라리 지원 동기로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래서 대외 활동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를 바탕으로 답변을 하시고 만약에 그게 없다면 직무에 대한 자신감으로 지원 동기를 답변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철도공사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역외군수 사업에 대한 관심과 사무영업직 수행에 대한 자신감 때문입니다. 특히 철도를 활용한 물류, 유통산업에 관심이 있어 한국철도공사에서 모집한 고객평가단으로 참여한 적이 있고 운수산업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청년물류 포럼에 참여한 경험도 있습니다. 사무영업직 업무 중 특히 고객관리 업무에 자신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조사분석사 1급을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CS 경영연구소에서 친절 CS 교육을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역외군수 사업에 대한 꾸준한 관심으로 한국철도공사에 지원하게 되었고 탁월한 고객 응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관리 업무에 특히 자신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시 잘 들어보셨죠?
예시에서 내용을 똑같이 여러분들이 답변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어떤 데 관심이 있다. 코레일과 관련한 어떤 데 관심이 있고요. 그 관심에 대한 근거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혹시나 없으면은 내가 가진 직무 역량상으로 내가 자신 있기 때문에 지원했다. 요게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입사 후 포부죠. 이것도 굉장히 빈출입니다. 뭐 어떤 기업이든 다 물어보는 거죠. 조직 이해도 평가하고 자기 개발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보통 직무 성장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자기 개발을 하는지 자기 개발 계획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입사 포부에서. 그러면 그 계획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지 그리고 그 계획을 실현했을 때 어떤 역량을 개발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그 역량을 개발했을 때 그게 코레일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평가하게 됩니다. 우선 답변 전략은 여러분들의 직무와 관련해서 한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 최종 성장 목표를 제시를 하십시오. 한국철도공사 이 성장 목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장했을 때 한국철도공사의 지금 현재의 비전이나 목표, 전략 과제 등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가 됐을 때, 전문가로 성장했을 때 그게 한국철도공사에 도움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목표가 있으면은 이 액션 플랜이 있겠죠. 상세한. 그 액션 플랜이 바로 자격증이나 교육을 듣겠다라는 거죠. 입사 포부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최악은 뭐냐면 선배들과 잘 지내겠습니다. 잘 적응하겠습니다입니다. 자,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신입사원이 잘 적응하고 선배들과 잘 지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입사 포부에 설 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자격증이나 교육사항을 따겠다, 교육받겠다 하실 때 중요한 건 이게 구체성하고 현실성이 평가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기한하고 목표 성취도를 반드시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은 그냥 토익 점수를 갖다가 올리겠다라고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토익 점수를요, 6개월, 입사 6개월 이내에 총 점수를 800점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입니까? 계획이. 당연히 B가 더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 성취도하고 기한을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게 있죠. 자격증, 기사 자격증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60점이 합격선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 점을 맞겠다고 성취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성취도를 설정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증을 따실 때 보통 이제 수험서가 있죠. 수험서에 목차를 보시면은 그게 과목입니다. 1, 2, 3, 4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목차가 대분류로. 그게 과목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관련 있는 여러분들의 직무 수행과 가장 관련 있는 과목을 선택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만큼은 만점을 받겠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이죠. A라는 자격증을 딸 때 저는 그 A라는 과목을 딸 때 과목 중에서 가라는 과목을 가장 중점적으로 학습할 겁니다. 그리고 만점을 목표로 합니다. 이유는 직무와 가장 유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기한하고 목표 성취도 반드시 넣어서 답변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정도는 보통 입사 포부 말할 때 우리가 두 개 한 세트잖아요. 하나만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두 개를 말씀하실 때는 한 개 정도는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슨 입사 포부 얘기할 때 단기, 장기로 막 얘기하잖아요. 뭐 3년 뒤, 5년 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는 어떤 목표가 있으면은 지금 A랑 B를 지금 취득하는 게 목표인데 A는 이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격증 접수했고요. 내년에 올해 한 7월, 8월쯤에 필기시험 예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A라는 사람은 이미 코레일의 목표와 나의 직무 목표를 위해서 자기 개발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B는 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더 할 것 같아요? 얘는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가 높은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초점으로 주안점을 두고 여러분들께서 답변을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예시 보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사무영업 수송직 입사 후 저의 목표는 물류 최적화 컨설턴트입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전략 목표인 신뢰받는 철도 서비스를 달성하려면
고객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최적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물류 비용, 관리, 패키징 등 물류 효율성을 높여주어야 하기에 수송직들은 데이터 관련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때문에 저의 성장 목표는 물류관리사와 국가기술 빅데이터 분석기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물류관리사의 경우 올해 7월 응시가 목표입니다. 특히 화물운송론 과목은 직무와 관련성이 높아 만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기사는 국비지원 과정으로 3년 이내 취득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물류와 빅데이터 관련 전문성을 향상시켜 최적화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철도 서비스라는 한국철도공사의 전략과제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답변 잘 들으셨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성장했을 때 한국철도공사의 목표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표 기한하고 성취도를 제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개 정도는 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 안 하시는 분 없겠죠.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걸 뭘 평가하는 거냐면 사실 다 평가하는 거죠. 실제로 이 평가를 이제 하게 되면은 면접이 끝났는데 면접위원들이 평가를 다 못 하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고 나면은 막 서류를 보고 급하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종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마지막 한마디는 추가적인 정보, 이때까지 못 보여준 걸 보여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최종 평가 참고를 위해서 이걸 물어보는 거고, 면접에 있어서 모든 부분이 평가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 방향성을 잡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방향성은 뭐냐면 나는 입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알아봤고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안 할 거면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지금 이게 반드시 이번 면접에서 말해야 되고 나의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하는데 질문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준비했는데 다 말하지 못한 핵심 역량을 마지막 한마디에 얘기하셔야겠죠. 그런데 나는 이미 말할 걸 다 말했어요. 그러면 입사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예전에 제가 실제로 면접장에서 면접을 진행할 때 이 마지막 한마디 때문에 당락이 결정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었냐면 회계직이었어요. 회계직이었는데 면접에서 마지막 한마디를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최근에 홈페이지에 이제 정보 공개 게시판에서 회사 내규, 회계에 관련해서 이 내규가 바뀐 걸 알았다. 규정이 바뀐 거죠. 규정이 바뀌어서 그래서 저는 규정이 바뀐 게 내 직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봤고 이런 부분을 조금 공부해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취업 준비하는 데 있어서 게시판에 있는 회계 규정이 바뀐 것까지 우리가 알아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면접위원들이. 오, 저 정도까지 알아봤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 결국 합격하셨습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입사하면 뼈를 갈아 넣겠습니다. 이게 입사를 위한 확고한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이 정도까지 알아보았다. 정말 실제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입사를 위한 확고한 의지입니다. 하나 더 예시 들어드리면 어떤 분이 계셨냐면 이제 박물관 쪽이었습니다. 컨벤션이었는데 그분은 아예 통계 자료를 분석을 해왔어요. 마지막 한마디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제가 이 방문자 통계를 분석을 해보니까 7월달, 8월달 방문자 수가 많고 10월달이 많았습니다. 이게 방학하고 견학 시즌이 돼서 그런데 이 시즌 외에는 지금 박람회 그 박물관을 방문하는 방문객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사를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람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상품을 기획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구상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정말 요 정도까지 생각해보고 온 거죠. 이해가시죠? 요 정도까지 보여주는 게 바로 입사에 대한 확고한 의지입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볼게요. 최근 사무영업 IT직으로서 어떻게 하면 한국철도공사에 기여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다가 코레일톡의 부정적 의견에 대한 통계를 조사해보았습니다. 200개 정도를 분석했는데
그중 1위가 21%로 로그인에 대한 불편 문제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시중 어플과 같이 간편 로그인을 도입할 수 없는 이유는 공공기관인 만큼 정보 보안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공모전 참여를 통해 유사 프로젝트를 수행해 보았고, 보안 관련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확신합니다. 입사 후에도 고객들의 반응을 살피고 문제를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사무영업 IT 직무 사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시 보셨죠? 코레일톡에 있는 진짜 뭐 불만족 사항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통계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요 정도까지 보여주면 정말 입사를 하고 싶구나라고 느끼겠죠. 요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신입사원 채용의 경우 특히나 직무 역량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한마디로 합격 여부가 판별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항목이고 어떻게 답변하느냐? 내가 미처 말하지 못한 핵심 역량이 있으면 그걸 말하면 되고 아니면은 나는 정말 이 정도까지 조사하고 분석하고 코레일에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괜히 이때까지 했던 말 리바이블로 나는 저의 뭐 핵심 역량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들었던 거 또 얘기하지 마세요. 이미 들었던 거 왜 얘기합니까? 그거 얘기하면요. 면접관 귀에 피납니다. 듣기 싫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했던 말 또 하면 안 듣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핵심을 두고 답변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업무상 유리한 당신의 성격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뭐 직무 적합성이고 태도 부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성격의 장점으로 제시한 여러분들이 어떤 게 장점입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직무와 유관한지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게 성격의 장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끝내버리면 면접위원들이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관련된 사례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 제시한 사례 또는 경험이 이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 타당한가를 평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답변 전략은 간단하죠. 일단 직무기술서 확인하셔야 되겠죠. 직무기술서 부분에 태도 부분을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이 태도 부분 키워드를 이제 뽑습니다. 어떻게 뽑느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사례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태도를 키워드로 선정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태도가 뛰어납니다.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으로 증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태도를 가진 게 내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업무를 하는데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순으로 답변하면 되겠죠. 자, 답변 이제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의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는 태도가 직무 수행에 있어 가장 유리합니다. 학창시절 기계 제어 실습 당시 보호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더위 때문에 아무도 보호장갑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보호장갑을 착용했고 다른 친구들도 착용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갑을 착용하라고 강요하기보다 대화 중 자연스레 보호장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거나 관련 사건을 말해주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덕분에 보호장갑을 착용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규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지키게 만드는 좋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저와 동료들이 규정을 지키도록 하여 안전 최우선 철도 서비스의 혁신이라는 전략 과제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예시 잘 보셨죠? 절대 직무 기술서에 없는 키워드는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동의어의 사용은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직무 기술서에 있는 키워드를 그대로 쓰면 약간 속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동의어로 바꾸시는 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책임감과 비슷한 말로는 사명감이 있죠. 사명감이 있고 준비성이란 단어는 주도 면밀함이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어휘는 면접위원들 수준이면 다 알아듣겠죠, 맞죠? 이런 걸 찾는 거는 여러분들이 동의어 사전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금방 검색하세요. 동의어 사전 같은 거 아니면은 어떤 단어 치고 동의어 검색하시면 나오겠죠. 그래서 조금 약간 전문성 있는 단어로 여러분들 막 이런 거 많이 쓰세요. 꼼꼼함 이런 거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흔하죠. 그리고 약간 전문적인 느낌도 안 들어요. 그래서 좀 동의어로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전문적인 직장인들이 쓸만한 용어로.
그리고 직무의 어떤 부분으로 정확하게 도움이 되는지 이걸 갖다가 한두 문장 정도로 구체적으로 그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태도 부분 하면은 반드시 사례를 통해서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정량적 근거가 있는 것도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준비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주도 면밀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에 대한 증거로 이런 걸 제시해도 됩니다. 자격증상, 자격사항 입력하실 때 여러분들 취득일자 다 입력하시잖아요. 취득일자. 그런데 내가 이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례가 자격증 시험을 3달 만에 3개 딴 겁니다. 그럼 취득일자가 이력서에 다 적혀 있겠죠? 이거 매우 중요하고 좋은 경쟁력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죠. 저의 자격증란을 봐주십시오. 저는 준비성이 매우 뛰어난데 자격증란을 보시면은 무슨 자격증과 무슨 자격증과 무슨 자격증의 취득일자가 3달 만에 3개를 딴 겁니다. 이게 철저한 준비 없이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사례를 들어서 말한 것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 정규 교육 과정 외에 외부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성이 뛰어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게 막 사례를 드는 게 아니라 저의 교육사항을 봐주십시오. 저는 학교 교육에 총 합치면은 이런 교육, 이런 교육, 이런 교육 총 합쳐가지고 한 100시간 넘게 외부 교육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적극적인 자기 개발의 의지고 제가 태도가 적극적이라는 걸 증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설득당하겠죠. 그래서 이력서를 조금 활용할 수 있으면 정량적 지표를 좀 활용할 수 있으면은 그걸 활용하는 게 여러분들의 답변을 설득력 있게 만들 수 있는 전략입니다. 자, 이거는 뭐 해석하고 말 것도 없죠. 5번은 직무 핵심 역량이니까 직무 기술서 기반으로 지식, 기술, 태도를 갖추고 있는가 이걸 평가하는 거죠. 맞죠? 그런데 여기서 기술, 지식, 태도 중에서 기술이나 지식을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태도는 사실은 정량적 근거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정량적 근거가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답변에 설득력을 주려고 하면은 이력서를 자막처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의 이력서에 자격증란을 봐 주십시오. 자격증란을 보시면 이런 자격증도 있고 이런 자격증도 있고 이런 자격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사항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이 능력만큼은 제가 가지고 있고 확실하게 제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좋아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정량적 근거, 자격증이나 교육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턴 경험이나 뭐 유사 뭐 파트타임 근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경험들이 있겠죠. 경험도 있고 요 두 개가 동시에 있으면은 핵심 역량으로 제시하기에 가장 좋은 항목입니다. 이 항목의 답변은요, 핵심 키워드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걸 찾아야 되겠죠, 맞죠? 자, 예시 봅시다. 사무영업직으로서 저의 핵심 역량은 마케팅 능력입니다. 저의 이력서 중 자격증란과 교육사항란을 봐주십시오. 확인하신 바와 같이 전공 수업으로 마케팅과 관련하여 20학점을 이수하였고 마케팅 전문가 양성과정에 20시간을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조사분 석사 1급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대외 활동으로 영화제 서포터즈, 국제박람회 홍보 도우미 등으로 활동하며 홍보 마케팅과 관련한 실무 경험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마케팅 능력으로 직접 고객을 응대하는 영업의 최전선 직무로서 실적이 저조한 관광열차의 부흥에 앞장서는 직원이 될 자신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핵심 역량인 걸 답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좀 이제 특별한 경험이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핵심 역량이라는 건 정량적인 지표로도 증명할 수 있고 관련 경험이 있는 게 핵심 역량입니다. 만약에 고객 응대 능력이라면 고객 응대에 관한 교육도 받았고요. 그러니까 지식이죠. 그리고 자격증도 있고 그리고 파트타임 근무, 아르바이트도 많이 고객 응대하는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본 거 그런 게 핵심 역량입니다. 그래야지 고객 응대 능력이 핵심 역량인 거죠. 그래서 정량적, 정성적 근거가 다 있는 게 핵심 역량으로 말씀하시기 좋은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핵심 역량이 이겁니다로 끝내지 마시고 이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직무에서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업무에 자신 있습니다까지 연결시켜 주시는 게 면접위원들이 그렇네. 이 능력 가지고 있으니까 이 업무에 유리하겠네. 이렇게 수긍하면은 게임 끝난 겁니다. 이해가시죠? 요거까지 연결시켜 주시는 게 이 항목의 전략입니다. 자, 여기까지 5개 다 공략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요 5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요,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